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3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해방의 날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 거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서 글로벌 무역망을 이제 흔들고 있는 그런 큰 일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나스닥 지수는 뭐 0.8%대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워낙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2.5% 475원이 하락하면서 이제 19,000원 선을 이탈했어요. 18,550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강력한 지지선인 이제 200일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2.43% 이탈하고 있고요. 200일 이평선의 값은 19,000원입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관세 부과 내용에 따라서 이 생각보다 좀 적게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폭등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폭락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양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현재도 나스닥 100 선물이 마이너스 3.67 대단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 이 공급망들이 이제 글로벌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폭스콘이 이제 90% 정도 제품을 만들어내고 베트남 뭐 인도 쪽으로 일부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국이나 이제 인도, 베트남 모두 고율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애플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도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런 물량들에 이제 높은 관세를 받을 수 있고 나이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제 제품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GM 같은 경우 또 전 세계 270만 대 중에 135만 대가 이제 미국 밖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물량들 아니겠어요? 미국 자국 기업인데도 말이죠. 그럼 이런데 이제 다 관세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도 피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 결국 해외 아웃소싱 하지 말고 이제 미국에다 공장 줘서 제품을 생산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리쇼링을 해서 들어갔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마진이 남을 수도 있고요.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미국 안을 틀어막는 거죠. 가격을 통제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이제 확보해 줘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이제 정부는 관세로 들어오는 세금을 이제 확보해서 나중에 감세 이런 데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많은 기업들 또 관세는 이제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고 관세는 텍스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정부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 텍스를 부담해야 돼요. 수출업자가 내든 수입업자가 내든 아니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든 누군가는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세금이에요. 세금.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이 피해가 가게 돼 있죠. 물론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과연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외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 짓고 미국 내 제품을 생산하고 제조업이 10%대까지 낮아졌던 게 뭐 20%, 30%, 50% 이렇게 올라와서 뭐 곳곳이 공장이 들어서고 활성화되고 이런 지경으로 나가면 좋죠 뭐.
그런데 제조업은 계속해서 범용 기술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런 제품들부터 해외 아웃소싱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당 총소득이 3만 달러인데도 아웃소싱을 하잖아요. 지금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공장이 많이 나가 있는 경우도 인건비가 비싸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중국으로 갔다가 뭐 베트남으로 갔다가 지금 인도로 갔다가 가서 또 다 곤란을 겪잖아요. 인건비 상승 이런 게 가파르기도 하고 그 중국에서 또 물러나서 뭐 베트남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인도 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인건비가 더 저렴한 쪽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처세처럼. 그냥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일시적으로 돌린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상대국들, 무역보복을 당하는 이 상대국들도 어떤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조치가 좀 간단하지가 않다. 물론 그 보복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미국 증시가 뭐 얼마나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마이너스 3.59%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야간 선물도 이제 이에 따라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일단 뭐 소식은 좀 전해드릴게요. 모든 방송이 뭐 미국의 이 관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상호 관세입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예요.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5시 좀 넘어서 시작이 됐고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해방의 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에 얽매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많은 국가들 이웃이건 동맹이건 이제 모두 적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초기 뭐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산이다. 이런 관세 장벽 때문에 우리 차가 뭐 안 팔린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거의 뭐 2%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25% 관세를 매기했다. 뭐 물론 자동차 부품도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가 붕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을 들고 나왔죠. 뭐 중국 34% 상대적으로 이제 각 국가가 부과하고 있는 관세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매우 친절하다. 그들보다 약하게 뭐 말도 잘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34%부터 베트남 46%까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찾아보니까 25%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판을 들고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부터 엔비디아, 애플, 뭐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제 마이너스 2% 이상 뭐 이렇게 급락이 이제 이어졌죠. 지금 대표적인 국가들을 보면 이제 중국이 34% 기존에 20%를 물고 있어서 54%가 됐잖아요. 유럽 연합이 이제 20%,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이제 46%. 아마 그 중국의 우회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려는 뭐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LG전자 뭐 수천 개 기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의 그 반도체 이 부분을 뺏어오겠다는 건지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는 건지 타이완도 32% 관세를 맞았고요. 일본도 이제 24%.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가서 뭐
1조 달러를 투자하니 뭐 어쩌고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영국을 포함해서 이제 일부 국가들은 뭐 10% 적응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예, 특이한 건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브루나이라든가 미얀마 뭐 이런 그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도 이제 다 포함이 돼서 좀 측은지심이 일기도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측은지심이 아니라 지금 뭐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미국이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선물들이 특히 나스닥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 4% 이하로 떨어지는 등 뭐 급락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다행히도 환율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달러 원이 이제 1,500원이 가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466원 정도를 보여서 뭐 그렇게 많은 그 변동을 주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과 54%이 관세를 물고 이제 무역 규로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은 뭐 즉시 철회를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요구를 했는데, 글쎄 향후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복 조치를 나서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 브루나이가 24%, 캄보디아 49, 인도네시아 32, 라오스 48, 말레이시아 24, 미얀마 44, 필리핀 17, 싱가포르 10, 타일랜드 36, 베트남 46. 오히려 그 동남아 국가들의 관세가 더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물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무역 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을 둘러싸고 이제 북미와 남미를 형성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USMCA 이렇게 협정에 따라서 이제 이 미국에 수출하려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이렇게 투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SMCA 기준을 이제 준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25%가 아니라 12%로 낮출 것이다. 다소 이제 카나다하고 멕시코 이걸 좀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유는 20%가 됐고 중국은 이제 54%. 그래서 이런 국가들과 관계,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 서로 또 긴밀히 연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 뭐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브릭스의 움직임,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은 인도의 수입을 크게 늘리기로 하는 등 이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고요. EU도 인도와 이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와 유럽 등 서로 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탈미국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 강경 대응을 선언한 곳은 이제 캐나다와 EU, 중국 이렇게 세 곳이 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일부 물러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EU는 대화를 원하긴 하지만 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폰더라이언 유럽 집행위원회 이제 위원장은 유럽이 단일 대우로 나가야 된다. 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유럽엔 있고요. 유럽은 뭐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이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33만 7천 대로 이제 기대치 훨씬 미치지 못했죠. 유럽에서 대부분 마이너스 40% 정도를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인 39만 대에 크게 미치질 못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5%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런 덕분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제도 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마이너스 1.3% 이하 하락하는데 이제 급락이 있었어요, 장 초반에. 예,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이 백악관을 떠날 것이다. 뭐 5개월인가 이제 그 임기가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5월 이전에 이제 백악관 정부효율부 수장을 떠날 것이다. 이런 그 기사들이 이제 있었죠. 이런 소식에 따라서 테슬라가 다시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예, 나스닥 지수가 0.87% 이제 강세 마감이 됐어요. 관세 부과 하루를 앞두고.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이제 좀 관세 부과가 예상 20%보다 이렇게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5.33% 축으로 아마존과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의 일정 부분이 이제 오늘 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반영이 될 뻔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문제로 나이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재기장이 되어서 이제 급락을 하면서 결국 2.5%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문제는 이제 음식이나 원유,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의류, 뭐 전자제품 이런데 모든 부분에 이제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이제 피해가 불가피한데 대략 뭐 한 3,500달러? 네, 이 정도의 이제 그 추가적인 가구 부담이 이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없는 가구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역시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평균 가격이 이제 48,000달러인데 61,000달러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경제 공황을 일으켰던 이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이제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이제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왜 경제 공황이 일어났냐면은 1929년도 후반에 들어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 후 3년 동안 이제 약 30%를 통화량을 줄였는데 그래서 이런 통화 공급을 이제 잘 관찰하고 있던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이 통화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이제 주식을 팔고 이때 채권이나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연준의 정책을 인지하게 되고 예,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1929년도 4월 24일 날 일어났던 검은 목요일의 이제 주가 폭락 사태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공황을 막기 위해서 이 로버트 홀레이 이제 관세법이 1930년 6월 달에 이제 통과를 하죠.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관세 부과를 하는 건데 수입금지 조치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역 장벽을 높이자 미국에 이제 물건을 팔기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국들도 이제 보복 조치를 감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그 타격을 입은 제품들이 이제 농산물이었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이제 생산한 곡물이니까 오래 보관을 못 하잖아요. 팔 시장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이 수만 명의 농부들이 이제 파산하는 이런 결과를 맞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파산하니까 지방은행이 파산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은행의 공황도 같이 겹쳐지면서 이 정부의 잘못된 통화 정책과 맞물린 이 관세 정책이 이제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을 불러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좀 연상이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큰 경제 대공황을 이제 맞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대공황이 온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관세라고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이것으로 상대방이 같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보복에 나설 경우 상당히 그 흐름이 이제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계 글로벌 무역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는 일인데, 현재 대체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강렬하게 이제 이탈을 막았던 200일 이평선의 지지선이 이제 허물어졌죠. 굉장히 강력한 방어선인데, 마지노선 같은 방어선인데 이제 이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주가가 이제 10%나 20%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곳도 생겼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제 높은 관세 부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품의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물량이 이제 주문 물량이 급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각국의 경제를 이제 어렵게 만들면 또 그런 나라 역시 소비가 줄고 투자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글로벌 경기가 넉다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과연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할까? 미국은 이제 협상을 하러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관세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지금 판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오후 6시부터 추가적인 낙폭이 있어서 현재 약간 반등을 하던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3.76으로 다시 강한 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만약 이 상황으로 끝을 맺으면 내일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만약에 뭐 이런 주식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미국의 고위 관료나 그 시장을 되돌리는 이런 조치들이 있으면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반등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관세는 이제 결국 세금인데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 이 얘기죠. 정부는 돈이 쌓입니다. 관세로 받는 돈, 세금이니까 국가가 받는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돈이 쌓여요, 이게. 대신에 이 세금을 누가 내느냐? 수출했던 사람이 이걸 부담하느냐, 수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다 가격을 전가시키느냐, 가격으로 전가시키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미국 경기가 침착률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와 고용을 이제 줄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미국 정부의 기대대로 자국 내 기업이든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던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새로 공장 짓고 리쇼어링하고 투자 안 하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자리가 형성이 돼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겠으나 단기적인 고통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어디서 저점이 형성이 될 건가, 200일 이평선도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시간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2025년도 상반기 동안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뭐 침체 쪽으로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4월달인데 5월, 6월달 2025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좀 현금을 확보하고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예측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결국 금리가 올라가다가 동결하고 내려오다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과연 이 관세라는 게 트리거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올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죠. 만일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연준이 경기가 위험해진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니까 그때는 기업들이 이제 대량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미국 경제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 이 부과 정책에 따라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역시 2.5%의 낙폭을 피하지 못하고 그동안 강건하게 지켜왔던 200일 이평선을 2.43% 이탈하면서 마쳤고요. 오늘 현재도 마이너스 3.77 정도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시장이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도 연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저도 주식을 10년 동안 하면서 지난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전쟁을 겪기는 겪었습니다만 이 정도의 글로벌 관세 부과 정책은 처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경제서적을 독서하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허물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했던 그런 시절들의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자유무역, 프리무역 이 부분이 흘러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관세 없이 각 국가들의 경쟁력, 뭐 임금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좋은 물건들이 서로 자유스럽게 교환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역적 긴장이나 이렇게 미국 주도의 보복 관세 이런 부분들로 어떤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블록으로 쪼개지게 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이 좀 좁아져요. 네, 하여튼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시장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늘은 이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